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간단한 백엔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코파일럿이 뭐냐면 이 기터브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코파일럿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시 나오려나? 네. 이게 주석을 달거나 코드의 일부분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렇게 코드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2달 동안 써봤는데 이게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먼저 VS 코드에 코파일럿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기터브에 코파일럿. 회원가입이 돼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익스텐션을 까시고 기터브 계정이 있으셔야 되고 기터브에 이제 그 카드 결제 정보 같은 것들을 넣으면 첫 2달은 무료입니다. 2달은 무료니까요. 다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제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보면은 먼저 노드로 만들 건데요. 전에 npm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npm init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대충 다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코드를 넣을 소스 폴더를 만들고 백엔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backend.mjs 파일을 만들게요.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final 최종 목표 이거 한글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익스프레스와 SQLite 3를 이용하여 간단한 CRUD를 구현한다. 이렇게 주석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되면 익스프레스 모듈을 불러온다. 임포트 익스프레스 하고 SQLite도 임포트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패스 네, 또 치시면 이렇게 한 줄씩 나오잖아요. 이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한 줄씩 나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도 불편해가지고 기터브에 그 코파일럿 기터브에 올라온 이슈를 봤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펑션 아마 싱크로 만들어야겠죠. 펑션 메인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코드를 한 방에 추천해줘요. 안 해주나요? 이게 추천해줄 게 많아가지고 지금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 밑에 보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거든요. 여기 지금 코파일럿이 이제 생각 중이라는 겁니다. 안 해줬어요. 오 마이 갓.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탭을 누르시면 돼요. 탭 누른 거거든요, 방금 전에. 누르면 유저스 뭐 이렇게 커리까지 만들어주는 했는데 아까 임포트가 다 없어졌죠? 네, 한 줄씩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는데 이런 곳에 나오는데요? 또 네,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임포트를 아무튼 이래요. 이제 이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 볼게요.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는 뭐 내가 원하는 코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리슨하는 거나만 넘겨볼게요. 요게 뭐지? 요게 뭔 코드인지 모르겠네요. 익스프레스 제이슨을 쓴다고? 3000번? SQLite require 나는 임포트를 써야 되는데
다시 지울게요. 임포트 패스 SQLite 라이트 3 패스 널 추천해줬고 이니셜라이즈 DB 엔드 서버. 그래서 이거를 호출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네 이렇게 됐어요. 어싱크 함수고 이 함수를 호출했고 이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노드 현재 폴더에 backend.mjs. 이거 지금 화면이 너무 좀 작죠? 화면을 좀 키워야겠네요. 줌 레벨 1. 이 정도 커지면 좀 볼만 하실라나요? 2 하면 어떻게 돼? 이 정도로 해볼게요. 와, 너무 크긴 한데. 코드가 화면에 얼마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잘 보이시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것저것 넣어줬는데, 이게 구현하는 거고, SQLite 이 파일 하나 안에 모든 걸 다 만들진 않을 거거든요. 여기 익스프레스만, 일단 실행해 볼게요. 일단 이것들 다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설치를 먼저 한번 해보면 npm install express 설치해야 되고요. npm install SQLite 설치해야 되고 npm install SQLite 3 설치해야 되고 npm install 패스 설치해야 되고 여기 패스라는 라이브러리 있는지 제가 몰랐는데 괜찮은 라이브러리 같네요. 이렇게 있어요. DB 이름은 SQLite 3 쓸 건데 Lite 3 이름 테스트 DB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잠깐만 네네 됐죠. 이거를 이제 실행을 노드 하면 실행도 안 되네요. ES 모듈에서는 언더바 dir 네임을 쓸 수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떡하지? 트러블 슈팅을 해볼까요? 이거 구글 가서 검색해보죠. 마이드 경로 문제일 것 같으니까 네, 한글 자료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네요.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넣으면 되고 DB 패스는 이 파일이 있는 곳에 만들어지는데 여기다 만들고 싶지 않은데 지금 요 파일이 있는 곳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DB도 만들어지나? 오픈 패스 실행 실행이 됐어요. SQLite 실행한 경로에 만들어지네요. 네, 여기 원하는 경로에 잘 만들어졌고 실행했으니까 브라우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http 이
로컬 호스트 cannot get 3000번. 왜죠? 이것도 왜 안 되는 거지? 아, 라우터가 없어요. 아까 걔도 지워버렸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create route root 웹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만들어졌어요. 실행 종료하고 다시 실행한 다음에 이걸 다시 띄워보면 헬로 월드 찍혔죠. 일단 네, 웹서버는 일단 띄웠어요. 웹서버는 띄웠고 코파일럿이 이렇게 좀 코드를 추천해 주는데 이런 점에서 좀 편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항상 뭐 좋은 코드를 추천해 주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놓은 이런 소스 코드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얘가 만들어주는 거라서 좋은 코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DB를 만들었는데 이 DB에다가 샘플 파일을 create database.mjs 그래서 여기다가 DB에다가 테이블이랑 데이터를 좀 넣어볼게요. test.sqlite 3 파일 식성 아니요 확인 안 할 거예요. 테스트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넣는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줘 보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어싱크, 펑션, 크리에이트. 좀 이렇게 정보를 좀 넣어줘야지 좀 얘가 코드를 좀 더 직관적으로 뭔 코드를 만들어야 될지 얘가 알 수 있어가지고. 자, 뭘 만들어줬나요? 테스트 테이블? 테이블 하나만 있어도 될라나? 네,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고 테이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싱크 펑션 인서트 로우즈. 네, 이제 눈치채고 뭔가 좀 빠딱빠딱 움직이고 있죠? 실행을 하면 자꾸 require가 나오는데 이거는 싫은데 나는 임포트 해야 되는데 import SQLite 3 네. 네, 그렇죠. 이렇게 insert rows 10 이렇게 해볼게요. 뭐죠? 망가졌는데? 안 도는데요? 야, 이러면 어떡해. 베이커. 베이커 쓰라고 하니까 이제 좀 랜덤으로 좀 넣어주네요. 그래서 이 쿼리를 10번을 이제 실행을 하나 봐요. 메일 이렇게 갖고 와서 db close 했고 여기에 이거 중간에 실행하다가 에러 나면 이제 뭔 들어가고 뭔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거 좀 짜증 나잖아요. 트랜잭션을 좀 걸어볼게요. 이거 프리티어가 맛이 갔는데. begin 트랜잭션 그리고 잠깐 commit
트랜잭션, 커밋. 이거 익셉션 나면 어떻게 되려나? 익셉션 나면은 롤백이 되나? 일단 묶을게요. 트라이 캐치로. 캐치 뭐 어떤 식으로든 에러가 만약에 난다면 이런 거. 이거 저 롤백 자동으로 넣어줬잖아요. 이런 게 진짜 편해요. 롤백에 자동으로 넣어주면은 제가 너무 편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코믹 코드를 이제 넣을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좀 위로 올려보낼게요. 그래서 원하는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모양이 이제 제가 원했던 코드였거든요. 원하는 코드를 만드는데 코파일럿의 도움을 조금 받았고 이런 것들 내가 이제 찾아보려면 힘들잖아요. 페이커의 뭐 유저네임, 이메일 같은 거 뭐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유저네임하면 닉네임 오는 게 맞나? 어쨌든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여기에서 create table하고 insert rows. 근데 싱크 함수인데 OS를 안 넣어도 괜찮나요? 실행되기 전에 뭔가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창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저기다가 서버를 띄워놨으니까 파워쉘 실행해 볼게요. 점 create 소스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역시 에러가 났군요. 뭐가 없죠? 페이커. 이게 약간 얘가 시킨 대로 이거 페이커 이렇게 그냥 치면은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페이커 어떻게 깔더라? 페이커. 저 페이커 말고 뭐라고 적어야 되죠? 노드.js 페이커. 이거 아닌데. 이거 9버전인데. 여기 있다. 나오세요. 임포트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실행. 설치했고 지금 보면 임포트 이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9버전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항상 이 친구가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거 쓰면서 페이커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약간 이런 거 추천해줄 때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패스도 제가 처음 본 라이브러리였는데 추천해줘가지고 고맙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 봅시다. create database. 이거 또 디프리케이트 됐다 그러죠. 지금 네임이 디프리케이트 됐어요. 이게 아마 person 풀네임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닉네임에다 뭐 집어넣지? 인터넷 유저네임 이렇게 될 것 같고 실행됐어요. 에러 안 나고 실행이 됐는데 SQLite 3 파일을 열어서 보고 싶으면 여기 SQLite 뷰어 요거 설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리프레시를 눌러야지 나오네요. 테스트라는 폴더가 생겼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닉네임, 풀네임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해볼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여기다가 new 파일, new 폴더, new 파일, 데이터베이스 .mjs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RUD 테스트 테이블. 아, 이것도 이름을, 이거 한 줄씩 추천해 주니까 함수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갖고 스코프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묶어줘야 돼요. 일단 대충 이름 짓고. 아, 근데 이 이름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름 대충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CRUD 테스트 테이블, CRUD 워시크 펑션. 어떻게 하지? 펑션 안에다 펑션을 또 못 만들잖아요. 만들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되지? 아, 그냥 한 줄씩 하죠. 리드. 아니, 이걸 말하는 게 아닌데. 아, 크리에이트 코드. CRUD 테스트 테이블.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얘가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알아먹지?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RF, 크리에이트 코드 CRUG, 테이블, RF,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mjs. 어허, 코드를 안 만들어주네요. 싱크 펑션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아니라 select all rows. 이름을 테스트 API라고 하죠. 테스트 API라고 해놓고, 자, 그 다음에 select row by ID.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되죠. 이거 만들어줬고, 또 insert row. 네, 그렇죠. 인서트도 하나 해줘야지. 그 다음에 update row, delete row. 왜 얘는 안 해주죠? 얘는 안 해주죠? 야, 야, 빨리 해줘. 아, 왜 안 해줘요? 아, 치사한데? 그래. 뭔가 사용법이 SQL이 있고, 그 다음에 ID, 이렇게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것 같고. 저 SQLite 저 쓸 줄 모르거든요? 지금 그냥 코파일럿 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DB에 관련된 API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여기서 라우터를 좀 추가를 해야 되죠? 헬슨스 테스트 테이블 이름이 테스트 테이블. 아, 이게 이름들이 이렇게 좀 대명사처럼 이렇게 너무 뻔한 거 이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가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DB도 이름이 테스트고 얘도 테스트고 이러니까 뭐 테스트 API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해줄라나요? 아니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거는 import
패스가 아니라, 패스가 아니라, 테스트 API from, 요거고, 이 테스트 API를 써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왜 에러가 나죠? 임포트,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쵸. 네. 그 다음은, 그쵸.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한 줄씩 자꾸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넣으면, 한꺼번에 다 만들어주죠. 이거 한 줄씩 넣으면 진짜, 코드가 길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근데 한 줄씩 그냥 해볼게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딜리트. 이러면 이제 다 만들었죠. 네. 그러면은, get의 테스트. 이거 코드를 다시 실행을 해야겠네요. 에러 났어. 디폴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실행됐고, 이거로 브라우저에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안 되는데? 연결을 거부했다고? 에러가 났어요. API select all rows is not a function. 익스포트를 안 했네요. 이게 처음에 이 함수 만들 때 익스포트를 이렇게 넣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익스포트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됐고, 이제 다시 실행을 다시 시키고, 내가 보면 또 뭔가 에러 난 듯. SQLite 3 is not defined. 네, 이게 없나 봐요. 임포트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임포트를 안 했죠. 웨이커, 왜 또. 이름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DB API 이렇게 할래. always DB API 이렇게 됐고, 네,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게 아니라,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를 실행했는데 테스트 테이블에 db.all get. 네, 뭔가 코드가 좀 그럴싸해 보였지만 좀 다 엉망이었어요. 왜 안 되나고 봤더니 코드가 그냥 엉망이었습니다. 얘가 시킨 대로 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얘한테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얘가 이거 추천해줬네 좋다 하고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뭔가 전체적인 구조를 잡을 때는 얘가 시킨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게 DB, 아무튼 열리는 DB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기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었고, 이게 타입스크립트였으면 에러가 났겠지만 자바스크립트라서 에러가 나지 않았고요. 요 파라미터 앞에 다 DB가 있어야 되는 거였고, 요 안에 있는 애는 없어야 되는 애들이고, 네, 일을 잘못 시키면 이제 제 손이 불편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가서 보면 백엔드에서 DB 오픈을 해서 그 오브젝트를 넘겨주고 네, 그렇게끔 돼 있죠. 예, 여기서 만들어준 코드랑 여기서 만들어준 코드가 그냥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가 만들어준 코드들을 얘가 다 기억해서 뭔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 같진 않아요. 특히나 만약에 처음에 이 코드가 완성이 됐을 때 요게 지금 create route test handler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줬을 때 그때 여기에서 다시 잘 만들었으면 이 밑에 것도 다 잘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그 파일에서 처음 시작하는 작업은 내가 좀 이렇게 코딩을 좀 해놓고 세세한 부분을 얘가 좀 코드를 채워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찾느니라고 삭제 좀 했네요. 아니, 코드가 너무 그럴싸해 보여가지고 코드가 너무 그럴싸해 보여서 오히려 문제 찾는 게 어려웠어요. 실행 한번 해볼까요? 아, 이제 진짜 돼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든데요? 이제 돼야 돼요. 노드 SIC의 백엔드. 해서, 아, 이제 나오죠. 아, 정말 죽을 뻔했네. 이름을 왜 테스트라고 적었고 헷갈리게. 테스트의 1번. 이것도 해볼까요? 1. 여기 또 일어났는데? 데이터베이스 is closed. 여기서 오픈을 하고 여기서 실행시킨 다음에 클로즈를 시켜버려가지고 이것도 빼야겠네요. 이거 지금 정상적인 코드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멀티스레드 환경을 감안해가지고 DB 커넥션 풀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거 그냥 테스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커넥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쓰게끔. 근데 실제로는 커넥션이 여러 개 있어야겠죠. 여러 스레드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죠. 실행해보고 브라우저를 띄워서 처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네, 잘 나오죠? 네, 여기까지 만들어줬고, 네, 나머지 인서트 이런 것도 해봐야 될까요? 하지 말죠, 그냥. 뭐 실제로 코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 사용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한 거였으니까. 그거 코드를 한번 좀 볼게요. 이 세 개의 코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코드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이게 제가 이전에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를 컴파일러 이용해서. 근데 지금 결과물이 이전에 제가 만든 거랑 완전히 달라요. 결과물이 완전 달라요. 결과물이 다른데 이걸로 했을 때 과연 내가 만약에 SQLite랑 그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있으면, 있다고 치면,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코파일럿 이용해서 만들어 본 건데, 만약 잘 알고 있다고 치면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거나 내가 실제로 몽땅 다 코딩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이 노가다성 코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노가다성 코드들을 이 코파일럿이 대신 만들어주니까, 특히 이런 데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코드들 대신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할 때는 뭐 형변환 같은 것도 없고 쓰기 엄청 편하잖아요. 웬만하면 에러 잘 안 나고. 근데 제가 C샵으로 코딩할 때는 형변환 같은 거 똑바로 안 하면 에러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그런 그 잘 자란 에러들이 많은 코드들 있잖아요. 그런 함수들 만들 때 코파일럿 이용해서 만들면은 그런 버그가 없어요. 그런 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백엔드에서 이렇게 익스프레스 이용해서 API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코드들이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SQLite 관련된 코드들. 이런 거 커밋, 롤백 같은 거 내가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거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해보면서 다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는 거. 하지만, 디프리케이티드 된 옛날 오브젝트나 함수 같은 거 접근하는 코드를 추천해 줄 때는, 이때는 좀 약간
우리가 고쳐줘야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DB 관련된 코드도 만들어줬고 약간 이런 거 좀 대신 만들어주는 거 보면 약간 ORM이 설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우리가 귀찮아가지고 ORM 쓰는 거잖아요. 뭐 가독성은 둘째치고 근데 ORM 쓸 필요가 있나? 아니면 ORM 쓰면은 좀 더 코드를 잘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커리를 쓰는 것보다. 어쨌든 커리까지도 만들어준다는 거.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코파일럿 많이 사용해봐 주세요.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